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살토크입니다. 마살토크는 레알매니아 인터넷 라디오 방송으로 레알 마드리드와 레알 매니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레알 매니아 전용 종합 컨텐츠입니다. 네, 여러분 2주 만에 뵙게 되었네요. 날씨 더워서 우리도 좀 휴가 형식으로 이렇게 약간 텀을 두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또 갈롬갈 올로몰이 또 시전되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직 여름 이적 시장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이 2주가 지난 가운데 어떤 친구가 떠나고 어떤 친구가 왔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그럼 언제나 저를 도와주시는 분을 소개를 해야겠죠. 레알 매니아의 뉴스 전문가, 레알 매니아의 뉴스 스태프 토티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토티 나왔습니다. 장마철인데 비 피해 물난리 겪지 않게 다들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건강하시고 오늘 저희 준비한 주제에 충실하게 한번 언제나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최선을 다할 마살토크, 먼저 레알 마드리드 영입된 선수부터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따라서 이번에 얘기할 선수는 프랑스, 스페인 국적이라고 얘기해야 할까요? 스페인으로 최근에 기아한 테오 에르난데스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난 시즌에 가장 뜨거웠던 선수 중 하나였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소속이었다가 알라베스로 임대를 가서 라리가에서 정말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면서 라리가 최고의 루키 중 하나로 꼽혔고, 여기에 또 이제 프랑스 21세 대표 소집까지 거절하고 스페인을 선택하는 그런 해프닝도 벌인 데다가 이제 최근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재계약 제의를 거절하고 아틀레티코가 아주 이를 가는 레알 마드리드 이적을 한 아주 별난 이력의 선수입니다. 토티님, 이 선수에 대해서 좀 특징 같은 걸 좀 알려주신다면요? 이 선수는 유망주 딱지를 벗어나는 단계로 이제 슬슬 지난 시즌을 빌어서 이제 시작했다고 봐야죠. 이제 지난 시즌 라리가에서 거의 뭐 한 서너 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그런 레프트백으로 활약을 해줬고, 뭐 오기 전부터 동영상이나 그런 거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공격적인 능력이 아주 출중한 사이드백이고, 또 제가 예전부터 이 선수 참 눈여겨보고 있다고 마살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그때마다 항상 걸리는 게 알레티 소속이라서 좀 그림의 떡이다 했었는데, 이제 알레티 입장에서도 딱 그 필리페의 후계자로 이보다 적합한 선수가 없었는데, 그런 선수를 바이아웃에 뺏겼기 때문에 알레티 입장에서도 뭐 적지 않게 아주 배가 아픈 그런 상황이겠고, 우리 입장에서는 뭐 라이벌 팀의 전력을 약화시키는 대신 우리의 아킬레스건이었던 부분에는 적절한 치료가 병행이 되는 그런 아주 좋은 영입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테오의 경기 뛰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주력이 빠른, 발이 빠른 선수던데, 이로 인해서 이제 우리 팀의 왼쪽 측면 공격에 속도가 마르셀로가 없는 경우라도 속도가 많이 살 것 같아 보이고, 또 레프트백인데 왼발 크로스나 슈팅 능력은 어떤가요? 킥력 부분에는 뭐 알라베스에서 지난 시즌에 뭐 세트피스도 직접 처리할 만큼 뭐 위력적이라는 게 충분히 증명이 됐고, 뭐 프리킥 득점도 기록을 했고, 어시스트는 물론이고,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재능들을 고루 분포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또 이 선수의 전반적인 능력에 대해서는 저희 여러 차례 격찬을 했기 때문에 뭐 딱히 새로울 건 없을 것 같은데, 일단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라면은 이 사이드백으로서 라인을 타고 쭉쭉 뻗어나가는 이 폭발력과 상대와 어깨 싸움에 지지 않는 그런 아주 단단한 체구와 밸런스, 이런 피지컬적인 부분에서 이미 상당한 경지에 오른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다가올 시즌에 레알 마드리드 팬들이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쉬운 걸 굳이 꼽자면은 이 선수가 마르셀로처럼 막 안으로 치고 오면서 그런 변화무쌍한 스킬, 그런 유연성은 아직은 좀 부족하고 원패턴 성향이 강한데, 사실 그런 거를 할 줄 아는 선수가 어디 있겠어요, 마르셀로 빼고. 그래서 앞으로 마르셀로 옆에서 좀 곁눈질로 좀 배우면서 차근차근 성장하면 뭐 충분히 채워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덧붙이면 수비할 때 아직은 좀 몸으로 한다는 느낌이 많아서 가뜩이나 이 퇴장이 빈번한 레알 수비진에서 좀 그런 부분은 잘 커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 그렇다고 해도 뭐 그런 것들 다 감안해도 이미 가진 툴과 앞으로 채워나갈 그릇이 큰 선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팀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근 몇 년 동안 우리 팀이 영입한 선수 중에 개인적으로 정말 가장 기쁜 영입이에요. 기대도 그만큼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토트님이 기대하신다니까 여러분 많이 기대를 해 주십시오. 저도 불안한 게 수비적인 부분이에요. 아무래도 수비수라는 게 좀 경험이 쌓이고 나이가 쌓여야 그런 원숭미가 보여야 맹활약을 할 수 있는 포지션인데, 이 19살, 만 19세의 나이에
이 레알 마드리드라는 팀에 와서 이 선수가 얼마나 잘해낼 수 있을지. 우리는 유벤투스, 바이에른 뮌헨 이런 급의 상대와 하게 되는 팀인데 마르셀로가 부지하게 된다면은 이 선수가 수비를 어느 정도까지 할지가 좀 불안하긴 해요. 제가 기록을 살펴보니까 뭐 라리가에서만 경고를 12장 받았고 또 코파 델레까지 합치면 경고 14장에 누적 퇴장 1장 그리고 다이렉트 퇴장도 또 하나 있는 정말 기록만 본다면 반칙이 잦은 선수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데 이 반칙이 잦다는 거는 수비를 거칠게 한다거나 또는 수비 실력이 부족해서 나오는 그런 기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급 때는 B클럽에서 어느 정도의 수비 승리력을 보일지가 좀 불안한데 어린 친구니까 좀 많이 배우면서 수비 실력을 쌓았으면 좋겠어요. 마르셀로 같은 경우는 이 나이 때 레알 주전으로 뛰지도 못하고 심지어 막 카스티아 보내야 한다 이런 평까지 들었던 선수인데 지금 세계 최고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만큼 떼어도 잘해서 마르셀로의 후계자로서 맹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이 수비 못하는 레프트백 하서 생각나는데 제가 아는 선수 중에 레프트백이었는데 공격은 잘하는데 수비를 못해서 이제 공격수로 바꾼 선수가 있어요. 근데 그 선수는 이제 공격진에서 무게감을 더 주고자 이제 몸집을 불리고 이런 좀 무리한 웨이트를 했다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뭐 3년 가까이 부상으로 신음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떼오 만약에 수비 안 돼서 좀 윙어로 포변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무리한 웨이트 트레이닝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네요. 그 선수 그러니까 윙백에서 윙포워드로 포지션 변경했다가 지금은 축구 선수에서 가수로 아예 변경한 선수 아닌가요? 아 제가 알기로 그 선수 저 골프 선수로 나는 드렌테 말하는 줄 알았지. 그 친구는 그 제가 얼마 전에 레알 매니아 그 선수단 프로필 한 번씩 다 업데이트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기록이 없는 거 보니까 아마도 이제 축구의 꿈을 접고 쇼미더머니 준비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떼오 이 친구는 쇼미더머니 준비 안 하고 축구 선수로서 롱런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수비력 관련해서 좀 지적했던 부분이, 그러니까 몸으로 수비한다는 게 이거는 사실 아직 어리고 이제 프로 데뷔 1년 차니까 그러니까 좀 경험이 쌓이고 좀 노련미, 완숙미가 쌓이면 충분히 길목을 지키는 포지셔닝이나 그런 지능이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근데 우려되는 거는 제가 이 선수 경기를 보면서 좀 아닌데 싶은 거는 다혈질이에요. 기본적으로 좀 성질머리가 좀 있는 그런 유형이라서 그 유명한 그 바르셀로나 비달 발목을 아작낸 파울도 있고, 그러니까 경기 중에 좀 약간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는 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은데, 이 부분은 뭐 우주 메가 클럽인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잘 좀 케어가 돼서, 특히 지단 감독의 그런 좀 멘탈적인 부분, 자 좀 교육이 돼서 이적 후에는 그런 부분이 팀의 발목을 잡는 일이 좀 부디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 플로렌티노 페레스 레알 마드리드 회장이 처음 부임했을 때 욕을 많이 먹은 게 수비진에 무게를 두지 않는다. 파본, 보르아, 메이야 있던 선수들로 수비진을 꾸리려고 하니 망하는 거다. 이런 평을 듣고 다시 G봉을 잡혔을 때는 뭐 알비올이나 바란 이런 선수 영입했고, 최근에는 바에요 그리고 이번에 떼오까지 영입을 하게 되었는데, 뭐 지금까지 수비진 영입은 다 성공이죠. 꼬엔트랑 정도 빼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성공을 해서 페레스 성공 신화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라리가에서 이제 검증된 수비수를 영입하는 경우는 처음 아니겠습니까? 바이어는 뭐 2부 리그에서 뛰던 선수였고, 코엔트랑은 저기 제가 아는 골키퍼가 최고 골키퍼 그 자리에 있을 정도로 허접한 리그란 게 증명된 거기 출신이고, 다닐루도 그렇죠. 다닐루도 포르투갈 리그에서 여포짓 했는데 알고 보니 카세미로 선에서 정리되는 리그가 포르투갈 리그였다. 이런 게 지금 증명된 상태인데, 이 떼오 이 선수는 다름 아닌 라리가에서 증명된 선수니까 지금 약점으로 지적받는 그런 수비적인 부분도 꼭 보완을 해서 더욱 좋은 선수로 커 나가길 빌겠습니다. 근데 이어서 이제 온 친구가 있으면은 간 친구도 있겠죠. 그래서 떠난 선수들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떠난 선수 이야기는 이 친구들이 그 이적 오피셜이 난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팀을 떠난 선수는 공격수인 마리아노 디아스예요. 이번 시즌 레알 마드리드에서 한 시즌을 보내고 이제 프랑스 리옹에서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단 감독이 카스티아를 이끌면서 대박을 치게 된 선수 중 한 명인데 저보다는 어떻게 토트님께서 할 말이 많으시지 않을까 싶네요. 마리아노는 지난 시즌을 1군에 합류해서 시즌을 치렀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선수한테는 기적이죠. 그 실패한 유망주에서 늦깎이 늦은 나이에 3부 리그 득점왕을 해먹고 그럼에도 이 팀에서의 뭔가 잠재성이나 전망이 밝지 않았던 선수인데 어떻게 좀 팀의 사정과 잘 맞물리면서 1군 스쿼드에 들어와서 뭐 극적인 순간에 한번 팀을 구한 득점을 올리기도 했고 뭐 코파 같은 데 나와서 막 해트트릭도 하고 하면서 우승 경력도 쌓고 본인으로서는 1년 동안 뭐 좋은 추억 만들고 가지 않았나 싶고요. 사실 행선지 관련해서 추측 여러 그 전망들이 나올 때 뭐 사실 라리가 구단 뭐 잘 가면 뭐 한 중상위권 정도 구단에 이 선수가 자리를 잡지 않을까 싶었는데 사실 좀 의외였어요. 리옹이면 지금 현재로서는 이 선수가 가진 능력보다 좀 높은 클럽이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이 리옹이 지금 뭐 라카제트도 가면서 스트라이커 득점원이 급했던 상황이고 초반에 감독에게 눈도장만 잘 찍는다면은 리그왕에서 본격적인 본인의 그 1부 리그 커리어를 뭐 잘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낙관적인 전망과 함께 이 선수의 앞날에도 행운을 빌어주고 싶네요. 네. 저는 마리아노 경기를 카스티아 시절부터 그렇게 자주 보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이 친구가 슛을 아주 망설임 없이 시원시원하게 하는 친구고 라리가에서도 그 특유의 공격적인 성향으로 인해서 레알 마드리드가 득을 본 경기도 있긴 있어요. 그 셀타전이었나? 데포르티보. 그리고 꼬바에서 여포짓하고 그러면서 좀 쏠쏠하게 써먹었던 그런 적도 있었는데 이제는 라리가보다는 조금 경쟁과 싸움이 쉬울 프랑스 리그왕 리옹으로 이적을 했고 또 리옹이 이번에 톨리스, 라카제트, 게잘 발부에나 이런 선수를 다 떠나보내면서 약간의 그런 체질 개선을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리아노가 토티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초반에 자기 하던 대로 슛 난사하고 몇 개만 한 두세 골만 넣어준다면은 리옹의 주전 공격수로서 또 새로운 출발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마리아노가 떠나면서 이제 카스티아 시절 동료였던 마요랄을 일단 임대 복귀했는데 마요랄은 남을까요? 마요랄은 전망은 좀 접어두고 저는 제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무슨 진짜 그 극단적인 예로 무슨 뭐 모라타가 나가고 세컨 자리를 마요랄이 대신한다. 그거는 말도 안 되고 그거는 FM에서 그렇게 안 하죠. 이 팀이 기본적으로 3옵션을 두는 팀도 아니고 3옵션이라는 선수가 갖는 위치와 중요성 같은 걸 지난 시즌에 마리아노를 통해서 우리 팬들이 잘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선수의 장래를 위해 또 현실적으로 이 선수가 스쿼드에 들어왔을 때 팀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따져봤을 때 넌센스이기 때문에 임대든 뭐든 나가서 자기 살 길을 당장은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뭐 지난 시즌 망쳤다고 해도 이 선수는 아직 그래도 우리 입장에선 망한 유망주지만 시장에서는 스페인 청소년 대표 출신의 전도가 유망한 스트라이커예요. 오늘도 보면 뭐 데포르티보, 레가네스, 헤타페 이런 팀들이 이 선수 좀 데려가려고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하고 여러 가지로 기대할 요소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뭐 임대든 완전 이적이든 보내봐서 한번 경과를 지켜보는 게 현재로서는 현명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라리가에서 기회를 주면서 좀 더 지켜봐야 한다라고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이언님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래도 포워드가 3명 정도는 있어야지 않을까요? 그래서 벤제마 있고 모라타가 만약에 떠난다면은 두 번째 공격수가 없는데 그래서 모르겠어요. 지단 감독이 마요라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마요라를 이제 마리아노 포지션으로 세 번째로 납두고 모라타가 만약에 떠난다면 저는 좀 라리가 좀 중하위권에 골 잘 넣는 그런 공격수 한 명 데려와서 두 번째 옵션을 두는 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마요라를 3옵션으로 둬야 된다. 줬으면 좋겠다. 네. 저는 FM 할 때도 어린 선수 이렇게 한 명 3옵션으로 둡니다. FM적 사고로 이렇게. 아 근데 원톱 쓰는 팀에서 3옵션 그거 이제 그거죠. 그 가까운 사례로는 그 무리뉴가 좋아하는 거죠. 스쿼드 그냥 일단 두껍게 해놓고 선수가 나오든 말든 일단 쟁여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지켜보자. 그거 이제 모 감독이 좋아하는 그런 운영 방식인데 저는 스쿼드에는 딱 필요한 선수만 두고 운영하는 게 좋다 주의여서 마요랄은 어리석은 선택 또 반복하지 말고 나가서 좀 자기 꿈을 마음껏 펼쳐봤으면 좋겠네요. 근데 또 지단 감독 하는 거 보면은 호날두 톱에 쓸 것 같아요. 모라타 나가도 벤제마 빠지면 호날두 톱에 두고
왼쪽에 이제 아센시오 두는 형식으로 팀을 꾸릴 것 같아요. 좀. 아센시오는 이스커 두고. 네, 이렇게 마련의 이야기가 또 곁들여서 마요랄 이야기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이어서 팀을 떠난 선수가 우리 팀에서 정말 많이 고생을 했던 수비진의 중심이었던 페페 선수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만 무려 10시즌을 뛰었네요. 이 친구가. 친구가 아니죠. 저보다 형이죠. 형님이. 이 이적 초기에는 실력도 뛰어났지만은 반칙도 거칠고 인성 논란이 끊이질 않았죠. 상대 뒤통수 발로 차고 안 보는데 때리고 그래서 인성 쓰레기라고 막 욕도 먹고 그랬는데 나이 30이 넘어가면서 옐로 카드 수가 확 줄었어요. 이 친구가. 평균적으로 이제 한 시즌 옐로 카드를 뭐 10장 넘게 봤던 선수인데 14시즌 시즌에는 옐로 카드 6장, 그 다음 시즌 7장, 그리고 마지막 시즌에는 별로 못 나왔지만은 한 장밖에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노련미가 쌓이면서 수비도 아주 곧잘하는 그런 선수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세월을 피할 수가 없었는지 바람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결국 재계약 문제로 이제 잡음이 있다가 결국 계약 연장하지 않고 자유계약으로 터키 벡시타스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행선지가 좀 많이 의외인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아직은 그 메이저급 클럽에서 충분히 경합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루머 나온 대로 뭐 파리 생제르맹 정도에서 다음 시즌에 보지 않을까 싶었는데 하루 이틀 사이에 그게 갑자기 그러니까 그게 파리 생제르맹하고 뭐 미국에서 메디컬 테스트까지 마치고 뭐 계약 성사 단계까지 갔는데 본인이 막판에 그걸 뒤집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좀 베식타스에서 좀 향후에 대한 뭔가 청사진, 그러니까 은퇴 이후까지 보장해주는 그런 계약을 뭐 해주지 않았나 싶은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제 베식타스가 다음 시즌에 챔피언스리그에 나와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터키 리그까지는 좀 힘들더라도 챔스에서 페페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에게 친숙한 귀네슈 감독의 지도를 받으면서 남은 커리어 계속 승승장구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나초가 많이 성장했고 여기에 바이오라는 또 유망주가 영입이 되는 상황이라서 페페한테 이제 그 돈 주고 2년 이상의 계약을 맡기기에는 좀 부담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페페와의 그 재계약이 좀 틀어졌고 떠나게 되었는데 그래도 진짜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뭐 중국 이적설도 있고 뭐 호날두가 페페한테 떠날 거면 그래도 유럽으로 가라 이런 이야기가 돌 정도였는데 결국 뭐 터키 벡시타스에 택했고 최근에 좀 이적 루머 좀 보니까 벡시타스가 에데르까지 영입을 노린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수비수, 미드필더, 공격수에 다 한 명씩 있는 거죠. 페페, 에데르, 카레스마 이렇게 삼각편대. 포르투갈의 영웅들. 그리고 유로스타들이 이렇게 또 한자리에 모이기 때문에 다음 시즌 유로파리그 우승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도 레전드 페페와의 작별 이야기는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에 이야기할 선수는 그분입니다. 파비오 코엔트랑이 스포르팅 리스본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임대죠, 임대. 아, 임대 이적. 이렇게 또. 그럼 다음 시즌 돌아오나요? 거기서 못하면 거기서 해보고 쓸모없다 싶으면 뭐 다시 돌아오는 거죠 이제. 뭐 듣기에는 레알 마드리드가 연봉 보조도 많이 해준다 이런 이야기 있던데 어쨌든 뭐 한 시즌 안 보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네요. 모나코 때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는 좀 어느 정도 면역이 된 것 같아요. 이 선수에 대해서는 뭐 코엔트랑 뭐 알아서 잘 하길 바라고요. 앞서 들으셨겠지만 연봉이 350만 유로 중에서 200만 유로를 우리가 보조를 해준대요. 그래서 신선노름하게 또 이제 생겼는데 그나마 뭔가 코엔트랑 본인으로서는 동기부여가 남다를 만한 게 본인이 이제 벤피카에서 잠재력을 만개하는데 아주 크게 기여한 조르제 제수스 감독이 지금 스포르팅에 지금 지휘봉을 잡고 있는데 그 감독이 이제 아주 애타게 구애를 보내면서 성사된 이번 이적이거든요. 해서 본인의 그 축구 커리어 꽃을 피우게 해준 은사와 함께 어떻게 다음 시즌에 부활의 날갯짓을 한번 해볼 수 있을지 그 부분에서 좀 흥미가 가는 것 같고 우리는 딱 선수랑 관계를 자를 때 딱 그렇게 무자르듯이 못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은 같이 스포르팅 간 뭐 바르셀로나의 마티우 같은 경우는 계약 해지한 다음에 이적료도 없이 스포르팅에 그렇게 입단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계약 해지는커녕 지금 앞날도 불투명한 그런 임대 계약을 지금 한 꼴인데 좀 많이 답답하네요. 계약 해지하면은 남은 연봉 다 내주는 거 아니에요? 돈 다 주고 나가라는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고 선수 입장에서는 뭔가 좀 팀에 좀 뭔가 빚졌다 이건 염치가 없다 싶으면은 남은 연봉 포기하고 계약 해지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그래도 우리는 350 중에 200만 내니까 150은 덜었다 이 마음으로 할 수도 있죠. 그 개이득.
150이나 덜었으니 뭐 코엔트라 상대로 150이나 덜었으니 무자라도 못한다고. 무리뉴 자른 팀이라 그런지 이 친구가 이제 진짜 무시가 나간 이후에 귀신같이 뭐라고 할까요, 그런 동기부여를 잃었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훅 갔는데 이 조르제 제주스 굉장한 전술가 아니겠습니까? 이 감독의 이제 성공 신화에서 또 오점이 하나 남겠네요. 그래도 코엔트랑 기억에 남는 게 바이에른 뮌헨과의 챔스 준결승 1차전에서 코엔트의 크로스에서 벤제마가 골 넣은 경기가 있었어요. 그거 하나 기억나네요. 사실상 이 팀에서 한 게 전부죠, 그게. 코엔트랑 옹호하시는 분들이 잊을만 하면 꺼내드는 기억이 그거죠. 한 게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제 마르셀로가 좀 부상 이후로 좀 약간 컨디션 부진이 와가지고 코엔트랑이 자주 나오던 시기였는데 그거 하나가 마지막이었다. 그 챔스 결승전에서 선발로 나왔다가 개판 치고 마르셀로 들어와서 마르셀로가 또 하드캐리해서 연장 승리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나가는 선수한테 좀 너무 가혹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이 팀에서의 코엔트랑을 좀 회고해보면 정말 프로의식 없고 자기 관리는 물론이고 팀에서의 뭔가 책임감이나 소속감 다 때려치고 정말 유유자적하다가 중간에 그런 사태도 있었잖아요. 뭐 무리뉴가 당시에 사임을 하고 나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적이 유력시 연결되다가 뭐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서 팀에 남게 됐는데 그때 이제 그 이후의 태도들이 아주 정말 눈뜨고 못 봐줄 수준이었죠. 그 누가 선 뽑은 거 아니야? 맨유 직원이 미친 새끼들 하면서 이제 팩스 전화선 랜선 뽑아가지고, 응? 하여튼 별별 이야기를 다 만든 선수니까 지금 뭐 잘 나갔다밖에 할 수 없네요. 페페 얘기한 것보다 얘가 더 긴 것 같아. 코엔트랑 이야기가. 그래서 코엔트랑 잘 나갔고 다시는 보지 말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까지 떠난 친구, 온 친구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가서 아쉽고 성공을 빌어주고 싶은 선수도 있고 이제 안 보게 되어서 잘된 선수도 있고 나가는지 안 가는지도 모르는 선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다들 자기 분야에서 잘 하길 바라면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지난해 댓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지난해에는 시즌 베스트, 제가 뽑은 시즌 베스트와 토티님께서 뽑은 유망주 베스트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떤 댓글이 달렸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곰님께서 마르셀로는 어렸을 때 팀에 합류한 그런 케이스고 다니 카르바알은 레알 마드리드 유스 출신이고 현재 세계 최고의 양풀백을 우리 팀이 직접 키워낸 셈이니까 뿌듯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반면에 빈셋값 주고 영입한 코시와 다시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한 놈은 처리했으니까 뭐 두 놈 볼 바에 한 놈 보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네, 다시 또 잔류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또 한 시즌 또 다시와 함께 울고 웃고 해봅시다. 이어서 캔드링 라마님께서 두 분 다 한 시즌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하게도 댓글 달아주셨고, 이어서 덴벨레와 음바페가 소속팀뿐 아니라 국가대표에서도 날뛰면서 주목받고 있는데 링크 여부와 상관없이 두 선수 중 고르라면 어떤 선수를 데리고 싶으신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토디님은 어떤 선수가 더 마음에 드나요? 현재로서는 시장 가치가 더 높기도 하고 지금 우리 팀의 어떤 포지션이 더 절실하냐를 따져봤을 때 그래도 음바페가 낫지 않나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레알 마드리드 흑인 선수 와서 성공한 적이 없어가지고 별로 둘 다 안 내키는데, 뭐 저도 그런 폭발력이나 팀의 기여도를 생각해 본다면은 덴벨레보다는 공격진에 무게감 줄 수 있는 음바페 쪽이 더 낫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웬드고르님께서 토트님이 간만에 극찬을 하신 나비 케이타 지켜봐야겠네요. 개인적으로 코바치치, 요렌테, 그리고 어쩌면 영입대 세바야스 이런 애들이 잘 커서 케이타가 2-3년 후에도 레알을 자리는 없게 만들었으면 싶은 키읔키읔. 저는 실력도 실력이지만 눈을 즐겁게 해주는 선수가 좋더라고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좀 살짝 좀 첨언을 하자면 이 말미에 말씀하신 눈을 즐겁게 하는 선수, 이게 그러니까 속뜻이 뭔가 좀 기술적으로 좋고 막 압박을 벗어나면서 마술 같은 패스 막 쫙쫙 뿌려주면서 약간 그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케이타가 그런 거 다 할 줄 알아요. 이 선수 진짜 많이 뛰면서 우리 진영에서 상대 진영 넘나들면서 수비에도 엄청나게 기여를 하고 또 볼 잡았을 때는 아주 그 간결한 테크닉들을 보여주면서 슈팅이나 패스 그런 플레이로 팬들의 눈을 즐겁게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 지켜보시는 거 좋습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이어서 루카님께서 잘 들었습니다. 우리 치치는 어떻게 될까요? 세바야스까지 루머가 도는데 혹시 세바야스가 오면 나가려나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모드리치가 이제 나이가 적지 않기 때문에 세바야스가 영입 때도 코바치치의 기회가 아주 안 지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이어서 마요님께서 시즌 베스트 11은 제게는 거의 이견의 여지가 없네요. 나비케이터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이제 챔스에 나올 테니 지켜봐야겠네요. 한 시즌 고생하셨고 한 주 쉬시고 돌아오시길. 한 주 쉬고 돌아왔습니다. 이어서 버슨새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즌도 기대하겠습니다. 라고 댓글 달아주셨는데 들어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어서 라우드 토마스님께서 한 시즌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즌 베스트를 우리가 많이 가져가서 뿌듯하네요. 우리 중원에 참교육당은 알칸타라가 시즌 베스트로 있는 거 보면 같은 베스트라도 확실히 격차가 있음이 느껴지네요. 또 고무적인 것은 우리가 뽑은 것이긴 하지만 크로스 이제 제대로 인정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크로스 플러스 현금 딜러도 포거바한테 안 된다는 메뉴팬들의 능력이 있던 시절이나 무장점 선수라고 얘기했던 시절을 떠올리면 참 감격스러운 일이네요. 모드리아 이제 나이 때문에 베스트에 드는 거 쉽지 않겠지만 크로스는 몇 년간 계속 최고 모습으로 중원 잘 이끌어주기를 바랍니다. 크로스가 잘해야죠. 이제 지금 중원에서 가장 전성기 든 월드클래스니까 잘 해줄 거라 믿습니다. 이어서 A.D 스테파노님께서 역시 맛살입니다. 두 분 엉클린 선수들 스페셜 영상 찾아보다가 밤을 샜네요. 다음 시즌도 기대하겠습니다. 케이타 레알로 와라 하셨는데 오늘 밤에는 코엔트랑 베스트 보면서 밤을 새시길 빌겠습니다. 이어서 나의 영웅 메카님께서 이번 마사도 잘 들었습니다. 사가더님이 뽑은 베스트 11은 전체적으로 동의합니다. 페페가 떠난 지금 보누치 이 선수가 참 탐나긴 하네요. 라모스가 856년생 오타가 또 이렇게 라모스가 856년생이니 몇 년 후면 라모스 속에도 생각해봐야 하는데 라모스가 이제 거의 1900년을 산 레전드 정말 전설에 가까운 선수이기 때문에 역시 과연 나초 반한 바이어가 얼만큼 보여줄지 벌써부터 걱정됩니다. 토트넘이 뽑은 베스트 11은 굉장히 흥미롭네요. 요즘에는 어린 선수에 대한 정보가 많이 노출되기에 몇 명의 선수들에 대해서는 이미 들어왔습니다. 그런 선수들이 베스트 11에 뽑히는 걸 보니 더더욱 눈여겨봐야겠네요. 요즘 우리 팀에 사바이어스가 연결되고 있는데 모드리치의 대체자가 누가 될지 궁금합니다. 일단 지단 감독이 시즌 말에 재미를 자주 본 4-3-1-2를 계속 쓸지 아니면은 벨이 복귀하면서 기존의 4-3-3을 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모드리치가 좀 지친다면은 1옵션은 이제 이스코의 자리가 될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나머지 미드필더 자리에서 이제 사바이어스, 코바치치, 마르코스 요렌테가 경쟁하는 모양새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로야리님께서 잘 들었습니다. 벤제마 안티님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벤제마 광팬입니다. 저만큼 벤제마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서 선언합니다. 제가. 이어서 R7님께서 토트넘이 후베닐 A에서 구티의 지하에 뛰고 있는 22골 넣은 오스카 로드리게스라는 10번 유스드 프리킥 능력을 봤는데 좋더군요. 다른 능력은 어떤지 궁금한데 유스에 관해 밝으신 토티님 이 녀석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물으셨네요. 네, 오스카르 이 선수는 저도 굉장히 많이 기대하고 있는 선수인데 사실 지금 카스티아가 희망이 잘 없어요. 지금 감독 꼬라지부터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개판인 상황인데 그래도 이 선수가 다음 시즌 카스티아로 올라와서 상당히 해줄 것으로 저도 기대를 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킥 능력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이 게임을 운영하는 능력이나 경기를 읽는 그 눈, 리딩 마인드가 상당히 좋은 그런 미드필더고 그러니까 10번, 8번 중앙과 공격형 미드필더 병행하는 그런 선수인데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이번 시즌에 굵직한 경기들, 컵대회 결승전이나 그런 경기들을 제가 봤는데, 그런 큰 경기에서도 잘 주눅들지 않고 자기 플레이를 안정적으로 펼치는 그런 좀 뭔가 대담함? 그런 게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런 경기에서 골도 다 넣었고, 그래서 현지에서도 기대 많이 하고 있고, 지금처럼 순탄하게 잘 성장을 한다면, 향후에 이제 레알 마드리드 1군에서도 가능성을 점쳐볼 선수, 그런 좋은 재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고 하시네요. 토트넘님께서 여러분. 오스카르 로드리게스 많이 기대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키퍼 사생팬이신 사니키라님께서 포르투갈리가 골키퍼 재계약했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네요. 덕분에 제가 이제 FC 포르투인가요? 그 팀이 이제 좋아요를 취소 누르려고 했는데 이 소식 듣고 다시 좋아요 했습니다. 포르투 좀 잘 좀 했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지난 시간 마스터토크 댓글 다 읽었고요. 댓글 다시고 전부 정말 감사드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네, 이번에는 이적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번에 영입된 떼오가 뭐 기대된다 아니면 얘 기대 안 된다 베일골 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좋고요. 또 페페 예전에 헤타페전에서 머리통 깐 거 기억난다 이런 페파의 추억도 언제나 환영하고 또 코엔트랑 관련한 별거 없는 기억들도 언제나 환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스터토크에 관한 개인적인 감상도 역시나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주 만에 돌아온 마스터토크 어떻게 재미있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번 시간에 영입된 선수 관한 이야기를 떼오 에르난데스 이야기밖에 안 했는데 사실
바이오나 마르코스 요렌테에 대해서는 지난 결산 때 임대 선수 특집 때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해에 찾아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 이적 시장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세바이어스 특집, 모라타 이적 특집, 데이아 특집, 돈나루마 특집, 나바스 특집 다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덥고 비오고 날씨가 아주 개판인데 아이스크림 하나씩 부르면서 램에서 마스터토크 들으시면서 이 더운 여름 나시기를 빌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즐거운 소식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